네, 안녕하세요. 지금 심화반, 기백반을 운영하고 있는 이명균 기술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급반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 적이 잘 없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여태까지 한 4개월 정도를 달려오셨는데, 어떠세요? 생각하셨던 거랑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면도 있고 하실 텐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합격을 위해서 쭉 가시려고 하실 때 이제 선택을 하게 되실 거잖아요. 저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심화반 이번에 설명을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심화반도 이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인원에 적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워낙에 뭐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본인의 기호에 맞게 어떻게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밤마다의 여태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밤마다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멘토님의 성향 이런 것들 잘 한번 보시고 뭐 일단은 설명을 마친 다음에 아마 질문 시간도 드릴 텐데 그 시간대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 기백반의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간단한 순서는 저희 멘토 소개랑 이제 기술사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기술사 시험을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제가 이제 134회 시험을 어떻게 일정을 진행할지 거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임영균이고요. 정보관리기술사 120회 합격하였습니다. 필기는 118회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은 조금 늦어졌죠. 그래서 면접 준비도 좀 오래 기간 동안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있고 좋은 거는 제가 중급반 멘토를 저희 이지은 기술사님이 오시기 전에 한 1년 정도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급반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한 5기수, 4기수 정도를 뵙고 맨 마지막 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이나 이제 인원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랑 이제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제가 마지막 8기 분들, 중급반 8기 분들하고 같이 이제 기백반을 열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 연도 1월까지 중급반 멘토를 진행을 했었고 공수재 교수사님이랑 같이 그리고 지금은 기백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보통 심화반은 이제 전반기 후반기 뭐 이렇게 보통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제 5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보는 이제 준비 기간으로 보고 이제 여름 기간 7월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독학학위제라는 이제 수험서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은 여기 보시면 과목이 통합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뭐 CAO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루는 그 분야 중에서는 이제 그런데 책을 한번 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평가위원이나 뭐 감리원 뭐 이런 거는 기술사분들은 다 웬만하면 다 가지고 계시는 경력이죠.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쪽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ISMS 이제 보안 쪽 그런 쪽을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은 이제 기술사 제가 생각하는 기술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정보처리 기술사를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범위 그리고 이건 시험은 다른 시험과는 다르게 객관식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기로 이제 손으로 쓴다는 점이죠. 이게 저희가 접근해야 될 이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험 범위를 보시면 이제 따로 저희 큐넷에 들어가면 2023년서부터 6년까지 3년 동안의 시험이 어느 범위를 다루는지가 이제 문서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문서를 보시면 이제 IT 쪽에 있는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전략에서 시작을 해서 최신 기술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뭐 최신 IT 뭐 산업 융합 산업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래서 법 제도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디지털 뭐 전환 촉진법 이런 최법까지 모든 부분을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저희가
빨리 합격을 하시는 분들은 6개월. 예, 근데 이거는 또 뭐 굉장히 이제 보통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보통 그 컨설턴트에 계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공부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다루는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 분들. 그래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한 2년, 2년 반 정도까지. 예. 뭐 공부를 뭐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뭐 뒤로 미뤄지는 거는 얼마든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게 공부를 하는 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어떻게든 이건 라이센스 시험이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취득할 수 있을까.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이 많은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빨리 시험에 최적화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도 지금 중급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지금 토픽 개수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중급반 진행할 때는 한 200개에서 300개 내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각각의 도메인별로 저희가 총 8개 정도로 나눠져 있죠. 8개 정도로 나눠서 일주일에 그 분량을 공부하고 계시죠. 그 분량을 봤을 때 어떠신가요? 뭐 정리가 뭐 일주일 안에 끝나시던가요? 아니면은 뭐 너무 많아서 좀 더 줄여야겠다, 아니면 이거는 조금 벅차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보통은 힘들어 하시죠. 그만한 공부량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전체를 다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딥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본인이 하는 업무도 있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뭐 이 기숙사 시험을 위해서 뭐 전력 투구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뭐 이미 답은 있어요. 중급반에서도 하시는 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내 나름대로의 그 서브노트의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담을 수 있게 정의, 키워드, 그리고 뭐 도메인 간의 연계, 뭐 3단락,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계실 텐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많은 범위를 다 커버를 1년 정도에서 1년 반 정도, 이제 보통은 합격생이 1년 반 정도가 평균이라고 봐져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접근을 할 때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저 모든 답안에 깔끔하게 1단락, 2단락, 3단락에 그림도 그려갖고 10문제를 동일하게,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힘이 들다는 얘기죠. 근데 방법은 그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접근할 때 이게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도메인, 내가 좋아하는 토픽,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업무에 관련된 분야, 그런 것들은 자기만의 특장점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내가 평소에 생소하지 않은 분야, 뭐 보통은 IT 경영 쪽 이런 쪽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다루지 않죠. 그리고 뭐 인공지능 분야도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생소해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이제 그런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개인차가 있죠. 거기서 발생하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써지지가 않는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하시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저랑 같이 찾아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제 그런 식으로 키워드랑 이런 정의, 아니면 내가 잘하는 분야는 좀 더 특별하게, 잘하지 않는 분야들은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차를 어떻게 그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멘토링이나 아니면 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의 방법,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찾아가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더 빨리 합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이죠. 위에 게 말했던 게 내용이면 아래쪽에 말씀드리는 거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데는 저희 이제 학원이나 이런 거에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쁜 키워드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고 이제 그 내용도 알기 쉽게, 우리가 보통 책을 읽어보면 글로 쭉 되어 있는 걸 보면 보기가 싫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맨날 개념도, 구성도나 아니면 절차 이런 것들을 되게 이쁘게 그리죠. 이쁘게 그리는 연습을 하고 그 아래 그 구성 요소들 중에서도 내가 심사위원한테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들, 단어들을 작성을 하는 방법을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3단락을 통해서 차별화라는 거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합격을 위한, 이게 뭐 이렇게 쓰면 반드시 합격한다가 아니라 이건 최소 조건. 왜냐면 합격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양식에 맞춰서 그림도 요소가 드러나고 그 아래 키워드들도 다 보이게 작성을 해요. 근데 그 1교 시험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죠.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 키워드를 얼마나 많이 넣느냐예요. 네. 왜냐면 지면이 한정돼 있죠. 한 페이지로. 만약에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메인이나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간글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분량, 3페이지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은연중에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다 노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가진 키워드를 집중해서 작성을 하느냐, 이게 맞는 단어를 배치를 하느냐, 이런 데서 이제 조금 많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성하는 법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기로 작성한다 라는 게 이제 형식. 근데 그 형식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을 해 보시면 내가 10분 안에 한 페이지를 채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 왜냐면 그림 그리는 방법도 다 천차만별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천차만별이고, 시간 내에 글 쓰는 속도, 그리고 그런 글씨의 형태, 이렇게 가독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도 많이, 여러분들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가독성의 차이,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개선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내용보다 형식이 더 어려운 게, 내용은 앉아서 공부하면 채워집니다. 저도 이 말을 공부할 때 다른 멘토님들에게 들었어요. 근데 드는 생각은 그렇죠.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때는 이게 시간이 간다고 채워지나?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내가 이 많은 토픽들을 과연 아는 것 같이 이렇게 과연 쓴다는 게 말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채워져요. 저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왜냐면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노력이 더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가신다면 내용은 꾸준히 채워져요. 왜냐면 공부를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그 전제 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용은 지금은 아직 전체 토픽이 전체를 다 한번 쭉 훑어본 게 아니라서 이게 반복되는 지금 그런 방향이나 이런 건 이게 좀 느껴보지 않으셔서 그런데, 그거를 진행하시다 보면 당연히 이게 채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시험 문제도 그렇고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기술사들이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출제 예상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 그런 바운더리들이 이제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냥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통으로 한 7이 있고, 이제 3은 이제 각각의 그 분야마다 아니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7은 이제 그 7은 나오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형식은 글씨라는 거를 가독성이 좋으신 분들은 그거는 정말 좋은 거고, 만약에 가독성이 좀 떨어지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내용과 형식,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다른 분들하고 다 그게 크게 다르지 않죠. 보시면 이 핵심 토픽 400제라는 게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나온 기출 문제와 저희 그 기술사님들이 매월 그리고 다른 뭐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봐서 주간 모의고사 그리고 월간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 위주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공간반 기백반하고 저희 기백반하고 공간반하고 저희 비상반하고 공간반 설명회는 한번 들으셨죠.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이 핵심 토픽 400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한 사람의 이렇게 선택으로 가면 약간 이게 퍼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한쪽으로 심한 경향이 이제 쏠린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이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경향이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반에서는 뭐 나머지 반도 그건 똑같겠죠. 그리고 이제 주차별로 도메인 심화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도 한 주에 한 도메인씩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총 9주차를 여태까지 하셨는데 동일합니다. 이거는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주별 도메인으로 이제 보시고 그거를 이제 주중에 학습을 하셔서 이제 토요일 날에 나오시면 토요일 날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쓰기 연습을 하시는 거죠. 200분. 혹시 200분 집에서 써보신 적 있으셨나요? 개인적으로? 따로? 없으시죠? 이 200분을 시간을 내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200분 자체를. 왜냐면 집에서 저도 옛날에 할 때 생각해 보면 이제 혼자 호기롭게 한다고 이제 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기술사님들이 주신 거 100분, 10문제 갖다 놓고 딱 쓰기 시작합니다. 부터를 누르고 하면 이제 막 쓰다가 보면 갑자기 목이 말라요. 갑자기 목이 말라. 어쩔 수 없죠. 타이머 딱 멈추고 먹으러 갔다 오고 하다 보면 이상하네. 방금 커피 먹어서 그런가? 다시 또 누르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면 총 200분을 집에서 쓰면 한 400분 걸려요. 중간에 점심시간도 걸려. 어쩔 수 없어. 혼자서 일요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주간에 나오는 이 주간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시간이시기도 하고요. 아침마다 내가 나오는 게 9시인데 9시 10분까지 갈까? 그러면 한 문제 덜 쓸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주별에 나오는 그것들 주간 도메인 하는 거랑 이제 키워드 체크라고 해서 각각의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도메인에 대해서 어려운 것들을 올려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나누시는 거예요. 나는 이 도메인, 이 토픽이 어려워서 키워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쓸까? 다른 사람은 뭐를 키워드로 볼까? 이런 것들을 나누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오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나누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많이 나요. 왜냐면 옆에 있던 친구고 그래. 그럼 만약에 모르면 저한테도 물어보셔도 되는데 굳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왜냐면 편하고 같이 공부한 기간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키워드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간, 월간 모의고사. 이제 KPC에서 제공해주는 월간 모의고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쓰기 연습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토픽이나 키워드 체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쌓으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월간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쓰기 연습.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400분 쓰는 것도 생각보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번에 시험 보셨죠? 113회. 어떠시던가요? 힘들죠? 저는 수능보다 더 늦게 끝나서 처음 알았어요. 이러면 안 되구나. 요새 수능 몇 시까지 보죠?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수능이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한 4시 좀 넘어서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5시 20분까지 쓰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시험을 쳤던 경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또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도. 왜냐면 그 400분을 100분을 4번 쓰고 또 점심시간도 있죠. 근데 지금은 점심시간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사 먹거나 이렇긴 하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가서 시험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이제 밥을 먹으면 이제 부대끼거나 아니면 속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필요한 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멘탈 관리. 왜냐면 우리가 이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뭐 2년 반 정도까지 가기도 해요. 예. 근데 그 기간 동안 똑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물론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 저희가 생각할 때 합격이라는 목표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합격이에요. 60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보신 분들이 아직 점수는 안 나왔지만 뭐 대략 중국밥 몇 주차까지 하시고 시험 보셨죠? 7주 차까지? 7주 차. 7주 차. 그러면은 한 40점에서 50점 사이가 나오실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은 더 높게 나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뭐 너무 바운더리가 큰가요? 뭐 어쨌든 이건 개인 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로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중요한 거죠, 그냥. 예. 이 기간을 단축하고 싶죠. 매주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예.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어요. 나만 놀지 말고 다들 못 놀아라.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간중간에 시험들이 있겠죠. 이게 뭐 예를 들면 134회가 있고 얘는 134회가 있겠죠. 그러면 점수가 맨날 이렇게 우상향 하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막 이렇게 갔다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근데 시험 보니까 이렇게 나와. 그쵸? 근데 하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 근데 또 시험 봤는데 또 컨디션이 돼. 그래가지고 쭉 내려와 있다가 마지막에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유지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생겨요. 이런 구간. 근데 이런 구간들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혼자서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혼자서. 이게 또 공부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건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일이 너무 재밌다. 공부하는 거 차라리 일을 하면 내가 아웃풋이 엄청 나올 것 같은데, 평소에 그렇게 일하라고 할 때 안 하고, 공부 시작하면 갑자기 프로젝트가 생기고, 프로젝트는 오늘 밤 몇 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이게 쉬운 공부가 아니라서, 지금까지는 아까 전에 뭐 초급반 때 했던 그 토픽 개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심화반 오시면 토픽 개수가 딱 2배로 늡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딱 2배요, 딱 2배. 그러니까 그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구간들을 잘 슬기롭게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런 구간들이 좀 짧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원래 그리고 멘탈 강하신 분도 계세요. 여기 딱 보시면 쫙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멘탈이 점수가 아니라 멘탈. 점수가 아니라 멘탈. 멘탈이 이렇게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분은 어느 반 가셔도 됩니다. 어느 반 가셔도 되고 혼자서 공부하셔도 돼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공부 방법만 알면.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아니면은 공부 방법을 갔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공부 방법이 대부분 하시다 보면 생기세요. 그리고 안 해본 공부 방법에 대한 아쉬움. 저렇게 하면은 조금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당연히. 왜냐면 저희가 가이드 드리는 공부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최대한 이제 그런 구간들은 짧게 가져가고, 나한테 도움은 되는 구간들은 늘리는 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은 이제 멘탈 관리나 이제 개인별, 이거 개인마다 되게 틀리거든요, 이게. 왜냐면 중급반 할 때도 힘들어 하셨는데, 그 중급반 분들 제가 다 데리고 갔잖아요. 또 가서 또 힘들어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아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이런 것들을 주변에 계신 분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좀 유쾌하게, 아니면 여기 공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공부 아직 해보신 적은 없을까요? 중간에 회식이나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근데 일주일 내내 이런 것만 파고 있으면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이제 선제하고 티어 뭐 이런 거 못 보죠. 그런 거 선제 모르고, 대화도 못 하고, 그러면은 이제 회사가 재미가 없어지고, 근데 일하면 또 재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멘토링을 하면서 최대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제 중급반 분들 많이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를 그나마 조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바로 심화반에 하시는 분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심화반 하다 보면 이제 올라오거든요. 심화반 하고 올라오시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얼마만큼 더 그거에 집중해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제 중급반에서 이제 심화반으로 이제 바로 올라와 갔으면 이 방법이 갑자기 또 회의가 들고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렇죠. 서브노트 하나 만드는데 보통 결정하는데 빠른 분들은 한 1, 2주, 더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이제 심화반 가서 다시 고민하세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통 자기 상황에 맞춰 가지고 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그 공공에 계신 분들 외부문서 반입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브노트를 내가 회사에서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경우도 많고. 예. 뭐 어쩌면 이거는 개인차가 회사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이것들을 꼭 엑셀로 많이 만드셨나요? 서브노트? 어떤 걸로 많이 만드셨어요? 주로 엑셀? 아니면 요새는 노션도 대세인 것 같긴 해요. 노션도 많이 쓰시고 뭐 이렇게 다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가 옳진 않아요. 그러니까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다양하긴 해요. 근데 대부분이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내가 정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굳이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 방법을 최적화해서 빨리 찾는 작업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나한테 맞는 방법. 그게 시간이 작성하는데 더 오래 걸리던지, 아니면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정리해야 될 거야 하지만, 보통은 자기는 내가 이게 편하고 내가 이게 보기에도 좋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거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이 정도를 가지고 공부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핵심 토픽 400제라고 하는 건데, 이제 거의 중급반 토픽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이. 근데 거기에서 좀 더 심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없는 부분은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핵심 토픽 400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혼자서 이제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토픽에 대한 이제 경향이나 중요도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공간반이나 비상반 기술사님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어요. 오히려 신뢰도는 더 높죠. 혼자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게 안 들어가요. 이제 기술사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셔서. 그런 거 제가 그럼 몰래 넣습니다. 저 혼자 몰래 넣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주별 도메인 이렇게 한 주 한 도메인 심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요 토픽을 이제 주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주말에 오셔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투 멘토가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서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멘토링을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런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될 토픽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런 작성하시는 문제지를 드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스스로 작성하셔서 올려주시면 돼요. 카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서 이제 1일 하고 1주로 키워드 테스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답안에 이제 저랑 같이 멘토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상황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멘토링은 지금 하시는 거랑은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반이 그때 당시에 있던 인원들이 다 올라갔는데 지금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다 케어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멘토는 약간 나뉘는 경향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 갈 때까지 보시면 됩니다. 네, 싫으신가 보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랑 더 친밀감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가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래 제가 중급반 때도 보통은 이제 그림 같은 거는 좀 많이 요구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는 이제 그려서 보내달라 말씀드려서 안 보내주시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수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것도 똑같죠. 주간 모의고사로 도메인별로 하고 월간 모의고사는 이제 저희가 이제 KPC 제공하는 400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것도 저희 연합으로 월간 모의고사를 따로 쳐요. 연합으로. 그러니까 공간반이랑 비상반이랑 저희 기백반이랑 해서 따로 일요일에 한 번 시간을 더 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 한 번 할 때 저희는 2번 쓰겠죠. 네. 네.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일요일 날 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냥 나오시면 돼요. 네. 왜냐면 많이 쓴다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어쩔 수가 없냐면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분 작성하는데 400분 걸려요. 혼자 하면. 네.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셀테 작성하실 때 얼마나 걸리세요? 셀테 보통 1교시형 몇 문제 나가세요? 1교시형 2개? 2교시형 2개 나가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작성하는 시간이 1교시형 10분, 20분, 2교시형 25분? 하면 한 100분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셀테니까 좀 더 이쁘게 만들고 뭔가 정답을 만들고 싶고 뭐 이런 욕심 때문에 한 4시간 정도 해도 다 못할 거예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목차 작성하는 데만 해도 네. 오전 내내 보내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엄청 멋있는 목차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봤자 목차인데 네. 답안도 아니고 네. 그런 마음을 아니까 그런 것들은 나와서 같이 쓰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연습하는 건. 어차피 우리가 셀테를 연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간 내에 적절한 지식을 꺼내서 그 심사위원한테 보여주는 게 목적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월간 모의고사가 있고 셀프 테스트는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네. 셀프 테스트는 물론 네. 당연히 해야죠. 네. 있던 게 빠지진 않아요. 없던 게 생기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멘토링과 뭐 학습 도구, 뭐 협동 이런데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멘토와 멘토의 시너지. 멘토와 멘티, 죄송합니다. 멘토와 멘티의 시너지. 왜냐면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랑 이제 다음에 하면 서먹서먹 하겠죠, 엄청. 예, 예. 서로 잘 모르고, 예. 처음에 이름도 잘 모르고, 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가이드 주는 방향이 있으면 그 가이드 주는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납득을 하고 그러면 이번 주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별적으로 이제 최적화가 좀 필요하고 거기에 맞추는 게 필요한데 처음부터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가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은 아닌 것 같은데? 어? 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이게 더 맞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간을 이제 퇴들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최적화시키려면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생각이 어떤지 내가 생각하는 게 어떤지 이거를 이렇게 넓은 자리에서 이렇게 막 한 10명씩 앉아있는 자리에서 불가능하겠죠, 그거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서로 좀 믿어주라. 내가 얘기하는 게 중급반 때도 봤고 심화반 때도 봤고 내 주변에 합격한 기술사님도 보면 이렇더라.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방향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조금 더 시간을 한번 늘려보자. 아니면 뭐 정의서부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바꾸면 이제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해보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일주일 동안 해보면. 네.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이제 안 좋은 점이나 내가 생각할 때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은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믿어서 일주일 동안을 해보면 나와요. 근데 이게 시너지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한 3일 해요. 아니면 적으면 한 1, 2일 해. 1, 2일. 이렇게 했어. 근데 갑자기 바뀌어. 자기 마음대로. 원래는 A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라 A-로 돼. 그럼 A-를 그럼 5일 동안 했느냐? A-는 이거 고민하느라고 이제 하루 한 거지. 그럼 최적화된 방법이 안 나와요. 자기한테. 왜냐면 자기가 A-로 한 거 바꾼 거였는데 그러면 얘도 정확히 안 맞았고 얘도 정확히 안 맞은 거죠. 방법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서 말씀을 해요. 이번 주에 하니까 A-가 좋았다. 하루 해봤으니까.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시간은 또 가죠.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중간에 또 한 2일 하다가 또 바뀝니다. A2-예요, 이번엔. 이게 A2-로 가면 괜찮은데
나중에 되면 B로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벌써 공부 방법이 정하지도 못하는데 2주가 흘렀죠. 2주가 흐르면 도메인이 2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에 전체가 8주를 100%라고 보면 2개 날아갔으니까 25% 날아간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짧게 가져가면 좋다.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나 이제 작성해서 올려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저는 주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거죠. 주중에는 그런 거랑 내가 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주말에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고. 네. 그리고 학습 도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뭐 이거 다 제공하는 겁니다. 이건 뭐 써놓은 거는 이제 3개 만들고 싶어서 써놓은 겁니다. 우리 기숙사 시험 볼 때도 3개는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학습 도구는 다 동일하게 제공이 돼요. 예, 없는 거 없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4회 대비 일정을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133회가 끝나고 134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주에 2도메인 정도를 쳐야 됩니다. 네, 그렇죠? 엄청 많죠. 그래서 저도 이것도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이 6월 1일 토요일이죠. 네, 6월 1일 토요일인데 오늘 KPC에서는 전체적으로 월간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특이한 게 이제 KPC 특강이 이제 모의 출제 예상 특강이랑 이제 뭐 화케지 요 특강이 조금 잡혀져 있어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제 도메인을 정리하는 시간들은 약간 한 4주 정도가 딱 나와요. 시험 보기 전까지.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합숙도 있죠. 네. 합숙은 뭔지는 들어보셨죠? 네. KPC 합숙. 저희 이제 기숙사님들이 이제 나올 만한 문제들을 따로 골라서 이제 1교시형 저희 주간 모의고사 보시는 것처럼 1교시형 10문제, 2교시형 2문제 해가지고 쓰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멘토링 받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체 도메인에 대해서 출제 예상 문제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바로 7월 27일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전체 한 주에 주간 모의고사는 2개 단위로 갈 거예요. 예, 2개 단위로 갈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정리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메인 토픽이 이제 2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소화해내느냐인데 이런 것들도 저랑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정해드릴 수도 있지만 뭐 들어오기 전엔 정해집니다. 6월 8일날 오시기 전엔 정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럼 이번에 정할까요? 그런 거 아니고 일단은 주간 모의고사는 이게 2가지 다 들어갈 거고 이것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중하로 해서 상토픽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여기 지금 정리하신 거 만약에 중급반에서 정리하신 거에 한 10%? 그 정도로까지만 해서 134회를 이제 치르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시면 제가 되게 여러분들은 좋은 게 133회 시험을 한번 보셨죠. 네. 시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계시고 네. 이것도 되게 강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필요한 준비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은 133회를 이 시험에 대한 내가 내용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주변 환경을 다 점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간에 원래 쉬는 시간이 20분이라고 나오지만 어떻게 되면 10분은 그거죠. 10분은 화장실 갔다 오고 10분은 대기해야 되죠. 그럼 실제 쉬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면 그냥 생각하기에 20분이면 내가 토픽을 좀 빠르게 보면 한 100개쯤 볼 수 있겠다. 내가 키워드만 바바바바바바바박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절대 그럴 시간 안 나오죠. 딱 가서 이렇게 딱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도 나는 남자 화장실에 줄 서는 거 처음 봤어요. 남자 화장실에서 줄 서요. 화장실 갈 때. 네, 시험 볼 때는 이게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 해놓으셨으니까 134회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공부한 거를 얼마만큼 쏟아내고 오느냐, 그거를 저랑 같이 134회 때 얼마만큼 준비를 하느냐, 정리를 해서 가느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 저는 이때까지 목표는 형을 만드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도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모르는 문제도 2.5페이지 3페이지. 아는 것만 쓰고, 아는 건 다 쓰죠. 아는 건 다 2.5페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 쓴 건 다 그렇게 씁니다. 근데 모르는 걸 그렇게 써야 돼요. 모르는 걸. 형이 정해지고 그 형의 내용은 좀 안 맞을지언정 그래도 페이지 분량 채우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이 여기까지 맞춰졌다. 그럼 점수가 진짜 잘 나와요. 제가 저희 기획반에서 이제 형을 이제 딱 맞춰가지고 진화 시험에 딱 보니까 53점까지 나와요. 53점까지. 내용 없이.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중급반 끝나고 제가 기획반에 같이 올라오신 분들이 중급반 끝나고 한 주 저랑 강의 한번 하고 시험 보러 갔어요. 네. 그래서 바로 그냥 53점 나오더라고요. 저도 놀랬죠. 아, 이게 형식의 이제 뭐라 그러지? 딱 어드밴티지가 생기는 거죠. 예. 이제 보통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50점 내외로 많이 시작을 하세요. 예. 보통은 이제 그것보다 이제 만약에 더 이게 안 돌아갔으면 조금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거의 내용 말고 형식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거의 최고 점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바고, 그래서 이런 것 그때까지는 좀 맞췄으면 좋겠고, 그 사이사이에도 저희가 남은 8주는 알차게 보내야 되니까 8주 동안은 최대한 우리가 상토픽,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가 아니라 중요도가 있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간으로 보시면 똑같아요. 저희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1일 키워드랑 IT 신문. 그러니까 IT 신문을 하는 이유는 디지털 서비스 때문에 그래요. 디지털 서비스는 신기술이죠. 신기술은 아무리 많이 저희가 뭐 토픽으로 커버를 친다고 해도 그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내고 신기술이라고 우기면 돼요. 그럼 신기술인 거죠. 네. 범위가. 네. 약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IT 신문도 정리를 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학회지 정리, 이런 것들 같이 하시면, 이제 뭐 인원수가 뭐 한 10명이다 치면 한 사람이 한 학회지 하나를 정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 거랑 같이 보면 한 10개 정도 정리하는 거니까, 예.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디지털 서비스나 이제 최근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요. 이제 주말에는 이제 똑같습니다. 9시에 오셔서 12시 40분까지 쓰기 연습을 하시고, 저녁 식사하고 오시면 이제 아까 전에 목차나 아니면 이제 주간 모의고사에 나온 거 문제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지금처럼 전체 토픽을 다룰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 전체 중급반에서 되게 좋은 게 이런 지금 강의로 다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전체를 다 강의하면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이제 주로 이제 중요도 있는 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출제 예상이 된다라는 것들 위주로 해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 정도 이제 강의를 하고요.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멘토링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희 간의 믿음과 신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본인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없이 뭐라고 해야 되냐, 계속 이제 가이드만 내리면 절대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해주세요. 질문하시면 모든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10명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반에 이제 혼자인 멘토는 한 15명을 못 받아요. 15명 정도가 거의 최대치긴 한데, 그렇게 하면 이제 뭐라 그러냐, 품질이 좀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네, 아무래도. 네.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고, 지금은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동안 진행을 했어요. 1월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좀 되게 뭐 분위기는 좋죠. 네.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끼리 조금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생성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힘든 공부에 같이 가는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전에 이럴 때 막 훅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나오기 싫어요. 근데 나와서 다 같이 이렇게 푹 숙이고, 아, 오늘은 키워드만 보고 있고, 아, 이거 나오나? 이러고. 근데 안 나오거든요.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서 안 나와. 일부러 안 내요. 그거는 어차피 공부하고 있는 거, 공부하는 걸 외우겠네요. 공부 다 해오는데. 뭐,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제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공부하시는 내용, 주변에 나누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이런 기술사 공부를 하고 있다. 이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일주일에 회사 끝나고 4시간씩 공부해봤어? 이런 얘기. 내가 오늘 선제도 못 받고 월드컵도 못 보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없고 그걸 나눌 수도 없고. 근데 그 스트레스는 있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저는 토요일 날 이런 때 같이 나와서 같이 공부하시는 힘듦. 너는 어저께 어디까지 봤냐? 다 못 봤다. 80% 봤다. 구라치지 마라. 네 100% 다 본 거 내가 다 아는데, 네 공부 시간 보니까 다 아는데 셀 때는 엄청 잘했더라. 이런 얘기들 나누시면서 좀 뭐라냐, 힘든 공부를 슬기롭게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거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 드려도 되나요? 서브노트는 다 정하셨어요? 양식이나 이런 것들. 네, 정하셨군요. 네, 아무도 대답이 없으니까. 네. 지금 기획반에 계신 분들 중에 네. 33회 시험 네. 합격 가능성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합격 가능성은 모두 있습니다. 시기가 다를 뿐이죠. 아니 이번 시험.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도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라는 게 평소에 열심히 하던 거나 이런 행동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시험 문제 운이랑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니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공부하고 일요일 날 한 8시간 하고 하시면 금방 붙습니다. 예. 주중에 1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이 네. 어떤 식으로 진행? 여러분들이 이제 한 5가지 토픽 정도 골라서 이제 글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끼리 답변을 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토픽을 만약에 IT 경영에 뭐가 있을까요? BCP다. 그럼 BCP에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를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올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걸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서로 나눠서 보시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이것을 많이 활용했을 때는 일부러 제가 모르는 거 올렸어요. 모르는 거 올려가지고, 아, 그래, 저 사람이 쓴 거 내가 써야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뎁스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모든 토픽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토픽이 있을 수도 있고. 보통은 개발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네트워크. 예, 네트워크를 뭐 거의 안 보시니까. 예, 뭐 네트워크 개발하시거나 소켓 통신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쪽은 안 다루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때는 이제 내가 모르는 거, 내가 공부 안 한 부분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봤구나. 그걸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서로 나누는 거니까. 그런 것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일 키워드가 옛날에는 저희 때는 목차를 많이 했어요. 목차. 2교시는 목차 잡기. 근데 목차 잡기가 생각보다는 시간을 너무 오래 잡아가지고 거의 셀트 수준으로 하세요. 나중에 되면.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러면은 그 범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목차 잡는데 1시간씩 이렇게 해버리면
그 도메인은 물론 도메인이 아니라 그 토픽은 잘할 수 있어요. 그 토픽은 잘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한 지금 뭐 40개라고 치면 80개가 됐는데 80개 중에서 하나는 그날은 하면 5일 동안 5개는 잡을 수 있겠죠. 나머지 것들의 한 75개를 놓치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키워드를 바꿨거든요. 다른 반들하고 이제 어떻게 진행하느냐고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죄송합니다. 같이 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합격할 때 저는 제가 공수의 멘토님 아래에서 공부했거든요. 공수의 멘토님 심화반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이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토픽을 주고 그때는 학습 자료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학습 자료도 이제 선배들이 한 학습 자료에 이제 최근 거 나온 거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부한 내용이 있으면 만약에 그 내용에 공부한 내용이 없으면 그거 추가해가지고 쭉 해서 만들어서 하면 그걸 또 일주일 동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핵심 400제라고 해서 400제가 나가는 거고 그때 당시에 그 핵심 400제라는 게 없어서 이제 다 만들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만드는 건 아니고 기본만 때 해보셨던 거 있죠.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제 거기다 내용 어느 정도 추가해서 올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올리시거나 추가할 내용 없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일주일 동안 똑같이 예습하고 저희 때는 시험 3교시까지 봤어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 2교시까지만 보잖아요. 그래서 12시 40분에 끝나는데 저희 때 공수제 멘토링 할 때는 공수제 기술사님이랑 할 때는 3교시까지. 그래서 제가 집에 몇 시에 갔느냐 11시에서 11시 반에 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착각 켜서 갔어요. 다른 분들은 멘토링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게 그쵸. 그렇게는 못하겠죠. 하셔도 됩니다. 제가 11시까지 있어 드릴게요. 차가 끊기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저희 때는 좀 그랬던 게 시간이 좀 길었어요. 왜냐면은 합격자가 이제 그때는 1년에 시험이 2번이었고 그때는 평균 합격자 수 뭐 한 4, 5명? 좀 많으면 한 10명 정도 나왔을 때도 있고 적게 뽑으면 한 3, 4명 뽑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좀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한 평균 한 회차에 한 15명 정도로 보면은 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기간으로 보면 한 1년 반? 빠르면 이제 아까 6개월. 근데 6개월은 그때 당시에도 있었긴 있었어요. 6개월 만에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때는 평균으로 따지면 한 2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부하시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게 잘 들어가요. 공부하시는 기간이 길어지면 뭐라 하냐 지식이 점점 쌓여요. 기간이 길어지면 안 믿기시죠? 저도 안 믿었어요. 아니 이게 뭐 공부를 한다고 지식이라는 게 채워질까? 채워집니다. 노력하시는 여부에 따라서 그 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 기백반 설명회를 마치고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간이 일정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진짜 별로 없어요. 이제 결정을 할 시기가 오셨고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제가 뭐 자료를 나눠드리던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여기 백기영 멘토님이 남겨드렸는데 하시면 뭐 접수만 해 놓으시고 미리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셔도 되고 다 열려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주세요. 제 이메일은 이름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틀리더라고요. 엉뚱한 데로 많이 가더라고요. 이 어렸을 때 만든 거라서 디지털 실명화에 앞장서고 싶어서 제 이름으로 넣어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가독성이 안 좋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9주차 남은 강의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아마 인공지능 강의일 거예요. 인공지능 강의는 시험에도 진짜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고, 중요도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모르고서는 학교 가기 힘들죠. 네, 인공지능 쪽은. 그러면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